여러분 매일 고기랑 계란 열심히 챙겨 드시죠? 그런데도 왜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질까요? 분명 단백질은 충분히 먹는데 말이에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매일 고기도 먹고 계란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은 똑같이 먹었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계단 한층 오르는데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던 게 이제는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하고 이거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근육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못 챙겨 먹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드시는 고기, 계란, 단백질 보충제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근육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게 진짜 원인이에요.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겪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이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매일 단백질 챙겨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육은 한 번에 확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조금씩 사라집니다. 1년이면 30%, 심한 경우 3년이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 먹으러 식탁까지 걸어가지도 못하고 가족들 앞에서 기저귀를 차야 하는 모습을. 이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세요.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너무 괴로워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진짜 단백질의 비밀만 아시면 그 미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딱 3가지만 챙기시면 80세에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산책도 등산도 문제없이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부모님, 형제분, 지인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빠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근육을 되살리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연구해온 박민서 박사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근육 감소의 진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지금 당장 냉장고 문 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정순이 74세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분 이야기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정순이님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하시고 고기랑 계란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따님이 매일 소고기랑 계란을 사다 드렸어요. 가족들도 어머니가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자랑하셨죠.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신호였습니다.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손에 힘을 더 주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저한테 오셔서도 70대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혼자서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신 적도 있었대요. 아침 산책은 이미 포기하신 지 오래였고요. 집 안에서만 지내시게 됐어요. 따님이 너무 걱정되셔서 급하게 저한테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절반도 안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48%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해 봤더니 하루 80g이나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권장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흡수가 안 된 겁니다. 고기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위산이 약해서 쪼개지지 않았어요. 그냥 소화도 안 되고 통과해서 나가버린 거죠. 6개월 동안 열심히 단백질을 먹었는데 몸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순이님은 그때 제 앞에서 우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고기도 매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따님도 옆에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순이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단백질 종류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고기 대신 황태, 건새우, 검은콩으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딱 2주 만에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덜 후들거리기 시작했대요. 한 달 후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에 힘을 덜 주게 됐고요. 2개월 만에 다시 계단을 혼자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4개월 후엔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따님이랑 같이 등산도 다니신대요. 이게 바로 흡수되는 단백질의 힘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말씀드릴 단백질 3가지에 숨어 있어요.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조리법까지 들으셔야 완벽하게 실천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이 정순이님처럼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생명줄 같은 정보입니다. 뒤에 나올 단 3가지 음식만 알아도 80세의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가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고기와 계란만으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정순이님의 근육을 2개월 만에 되살린 단백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 3가지 조건을 갖춘 단백질을 먹어야 해요. 이거 모르면 평생 고기만 먹어도 근육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은 흡수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7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20대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위산이 줄어들면 뭐가 문제일까요?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능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고기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는 단단한 덩어리잖아요. 이걸 우리 몸이 흡수하려면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야 해요. 그런데 위산이 약하면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냥 큰 덩어리 그대로 장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 버리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인의 단백질 흡수율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60에서 70%밖에 안 됐어요. 100g을 먹으면 30에서 40g은 그냥 변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상담했던 김종환 71세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들이 효자여서 매일 소고기를 200g씩 사다 드렸어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근육량을 재봤더니 오히려 3kg이나 줄었어요. 말이 되나요? 매일 고기를 먹었는데 근육이 줄다니요. 검사를 해보니까 김종환님의 흡수율이 48%밖에 안 됐습니다. 200g 먹으면 100g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게다가 소화 안 된 고기가 장에 쌓이면서 염증까지 생겼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저는 김종환님께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건조나 발효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요. 황태나 건새우 같은 거요. 이런 건조 단백질은 뭐가 다르냐면 구조가 이미 풀려 있어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단단한 덩어리가 부드러운 실처럼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약한 노인분들도 쉽게 쪼갤 수 있어요. 황태의 흡수율은 95%입니다. 100g 먹으면 95g이 근육으로 갑니다. 고기의 흡수율 50%와 비교해 보세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김종환 님도 황태국으로 바꾸신 후 딱 3개월 만에 근육량이 2.5kg 늘었습니다. 얼굴도 환해지시고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화효소가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몰아먹으면 아무리 흡수율 좋은 단백질이라도 소화가 안 돼요. 하루 3번 나누어 드셔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골고루 나눠서 드시면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백질을 어떻게 드세요? 한 끼에 몰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것만 바꿔도 근육이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 조건은 류신이 풍부해야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류신, 이거 정말 중요해요.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류신이 없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마치 시동이 안 걸린 차처럼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서울의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류신 섭취량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5년간 추적했더니 근육량 유지율이 40%나 차이 났습니다. 40%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70세에 근육 20kg 있는 사람이 75세에 14kg 남느냐, 18kg 남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계단을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영자 68세님 사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4번은 무조건 삼겹살을 드셨어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삼겹살 좋아하신다고 매번 사다 드렸거든요.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근육은 계속 빠졌습니다. 제가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류신이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두부 한 모에는 류신이 1.2g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 200g에는 2.1g이에요. 하루에 류신을 3g 이상 채우려면 고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삼겹살을 500g씩 먹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이영자님께 검은콩을 추가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류신이 무려 2.8g이나 들어있어요. 삼겹살의 거의 2배예요. 검은콩 반 컵만 매일 드셔도 하루 류신 필요량을 거뜬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영자님이 검은콩밥을 시작하신 후 변화가 놀라웠어요.
한 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확실히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에 근육량을 재봤더니 1.2kg이나 늘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놀라워했대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콩을 생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생콩은 소화가 정말 안 돼요. 오히려 배탈 나고 가스 차고 난리 납니다. 반드시 하루 전날 밤에 물에 불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푹 삶아서 드셔야 해요. 그래야 류신도 제대로 흡수되고 소화도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류신이 들어간 음식 드셨나요? 고기만 드셨다면 류신이 부족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검은 콩, 오늘 당장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3번째 조건,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요.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단백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몸 안에 염증이 쌓이는데요. 이 염증이 근육 합성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고기 위주 식단은 염증 수치를 엄청나게 높여요.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육류 섭취가 많은 노인들을 조사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무려 3배였어요. 3배의 염증이 높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근육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염증이 다 파괴해버립니다. 한쪽에서 찢고 있는데 한쪽에서 부수는 거예요. 최윤희 75세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셔서 매일 소고기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비싼 한우만 골라 드셨대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육통과 피로감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대요.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고요. 이게 다 염증 때문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의 5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고기를 소화하면서 생기는 부산물들, 특히 포화지방이 장에서 염증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그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근육을 공격한 거예요. 제가 최윤희님께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고기 대신 건새우와 황태 위주로 드시라고요. 해양 단백질은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오메가3가 염증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식단을 바꾼 후 변화가 정말 빨랐어요. 딱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엔 근육통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3개월 후에 염증 수치를 재봤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하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등산도 다니신대요. 식물성 단백질인 검은 콩과 해양 단백질인 황태, 건새우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조합이 염증을 확 잡아주면서 근육 합성까지 도와주거든요. 고기만 계속 드시면 염증 때문에 근육이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집니다. 여기서 정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먹고 나서 바로 커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흡수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식사 후 최소한 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1시간 후에 커피 드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것만 고치셔도 단백질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집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흡수율 90% 이상. 둘째, 류신 풍부. 셋째,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단백질. 이 3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바뀝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요.
그럼 도대체 어떤 단백질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까요? 바로 황태, 건새우, 검은콩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드시면 80세에도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단백질 3대장 황태, 건새우, 검은콩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드시면 6개월 후 여러분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황태입니다. 황태는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100g당 79g이나 돼요. 소고기가 26g인 거 생각하면 거의 3배예요.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고 순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인데요. 무려 95%예요. 왜 이렇게 높으냐면 건조 과정이 마법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명태를 영하 20도에서 얼렸다가 낮에 녹이고 또 얼렸다가 녹이고를 한 달 이상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가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풀어져요. 마치 꽁꽁 얼었던 수건을 펴는 것처럼요. 그래서 위산이 약한 노인분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위에서 4시간 이상 머물면서 소화되는데 황태는 2시간이면 다 소화돼요. 빠르고 편하게 흡수되는 거죠. 황태를 드실 때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시금치랑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시금치의 수산이라는 성분이 황태의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황태의 칼슘은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대신 미역이나 버섯과 함께 조리하세요. 미역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여줍니다. 황태 미역국에 표고버섯 넣으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황태는 물에 담가서 국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황태를 우려낸 국물에 단백질이 녹아있거든요. 황태 한 마리를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이세요. 그러면 뽀얀 국물이 나와요. 그 국물이 진짜 보약입니다. 거기에 무 한 토막, 파 조금 넣고 10분만 더 끓이면 정말 맛있는 황태국이 완성됩니다. 황태국 한 그릇에 단백질이 30g 가까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근육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황태국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은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도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68g입니다. 게다가 타우린과 키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근육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키틴은 염증을 확 잡아줍니다. 제가 운동 후 회복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건새우를 먹은 그룹은 근육통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일반 단백질 먹은 그룹보다 회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그래서 건새우를 꾸준히 드시면 운동 후에도 덜 아프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어요. 건새우 드실 때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비타민C 보충제랑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새우의 구리 성분과 비타민C가 만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요. 그러면 속쓰림이 생기고 위벽이 상할 수 있습니다. 건새우 드시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비타민C 드세요. 건새우는 잘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믹서기에 건새우 한 컵 넣고 곱게 갈면 가루처럼 되거든요. 그걸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밥 위에 한 스푼 뿌리고 국에도 한 스푼 넣고 나물 무칠 때도 넣으면 정말 좋아요. 비린내가 걱정되시면 김가루를 같이 섞으세요. 건새우 가루 3회, 김가루 1 비율로 섞으면 비린내가 확 줄어들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작은 새우 한 줌,
하루 3번만 드셔도 단백질 30g을 거뜬히 채울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절대 강자예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6g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류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류신 함량이 소고기의 거의 2배예요. 게다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확 잡아줍니다. 제가 검은콩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검은콩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늘면서 동시에 염증 수치가 떨어졌어요. 보통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올라가는데 검은콩은 오히려 염증을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의 힘입니다. 검은콩 드실 때 딱 하나만 조심하세요. 요구르트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요구르트의 칼슘이 검은콩의 철분과 경쟁해서 흡수를 막거든요. 검은콩은 철분이 많은 식품인데 그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검은콩 드시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요구르트 드세요. 검은콩은 밥에 섞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쌀7에 검은콩 3비율로 섞어보세요. 쌀 2컵이면 검은콩 1컵 정도 넣으면 돼요. 그러면 매일 자연스럽게 검은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맛도 고소하고 씹는 맛도 좋아서 진짜 맛있어요. 검은콩 준비하실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을 하루 전날 밤에 물에 불려놓으세요. 최소 8시간 이상 불려야 해요. 그러면 다음날 밥 지을 때 훨씬 부드럽게 익고 소화도 잘 됩니다. 불리지 않고. 바로 넣으면 딱딱해서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돼요. 검은콩밥 지을 때는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세요. 검은콩이 물을 많이 먹거든요. 쌀 2컵, 검은콩 1컵이면 물은 3.5컵 정도 넣으면 딱 좋습니다. 검은콩밥 오늘 저녁 메뉴로 어떠세요? 가족들도 정말 좋아할 겁니다. 이 3가지 음식, 황태, 건새우, 검은콩이 바로 80세에도 계단을 혼자 오르게 만드는 진짜 근육 단백질입니다. 고기랑 계란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이 3가지로 채우세요. 2주만 지나도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엔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요. 3개월 후엔 가족들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6개월 후엔 친구들이 뭐 먹었냐고 물어볼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마트 가서 황태, 건새우, 검은콩 사오세요. 내일부터 아침엔 황태국, 점심엔 건새우 가루 뿌린 밥, 저녁엔 검은콩밥.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진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다. 흡수되는 단백질을 먹어야만 근육이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믿어온 잘못된 상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기와 계란 중심 단백질,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소화 능력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70대 이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화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흡수율이 60%도 안 돼요. 100g 먹으면 40g은 그냥 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돈 버리고 몸만 상하는 거죠. 반면에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흡수율 90% 이상인 황태, 건새우, 검은콩을 중심으로 먹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소화가 쉽고 류신이 풍부하고 염증까지 잡아줍니다. 완벽한 조합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계속 고기와 계란만 고집하시면 근육은 1년에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70세의 근육량이 20kg이면 73세엔 14kg밖에 안 남아요.
74세엔 10kg.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계단은커녕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식사할 때도 숟가락 드는 게 힘들어집니다. 결국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시죠? 제 연구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늦게 오셔서 저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황태, 건새우,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2주 후엔 계단 오르기가 확실히 덜 힘들어져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집니다. 한 달 후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몸이 가벼워요. 3개월 후엔 체력이 눈에 띄게 되살아납니다. 산책도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러 나갈 수 있어요. 6개월 후엔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정순이님처럼요, 80세가 넘어도 혼자서 장도 보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일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이 영상 끝나는 순간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황태 있나요? 건새우 있나요? 검은콩 있나요? 하나라도 없으면 오늘 바로 마트에 가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하세요. 하루 늦으면 근육도 하루 더 빠져나갑니다. 내일부터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엔 황태국 한 그릇 드세요. 황태 한 마리 물에 넣고 1시간 끓이면 됩니다. 거기에 미역이랑 표고버섯 넣으면 완벽해요. 점심밥 위에는 건새우 가루 1스푼 뿌리세요. 국에도 1스푼 넣으시고요. 저녁은 검은 콩밥으로 드세요. 쌀7에 검은 콩 3비율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하루 필요한 흡수형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황태국, 건새우 가루, 검은 콩밥.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근육이 거의 다 빠지고 이미 휠체어 생활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요. 그때는 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육은 한번 완전히 빠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걸을 수 있잖아요. 계단도 오를 수 있고 혼자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 능력을 지키는 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2배로 높이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황태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물 온도, 끓이는 시간, 함께 넣는 재료에 따라 흡수율이 20에서 30%까지 차이 납니다. 그 비법을 다음 시간에 전부 공개할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나요?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황태, 건새우, 검은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지 혹시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의 근육 오늘부터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80세에도 계단을 뛰어오르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박민서 박사였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